오늘 이제 집합연산 두 번째에서 연산 법칙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너네가 그 수끼리 계산할 때 뭐 덧셈의 교환 법칙, 드랍 법칙, 뭐 분배 법칙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니? 곱셈의 그 덧셈이랑 곱셈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 드랍 법칙이 성립했고, 그리고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했고, 기억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 이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지.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더하고 여기다가 C를 더한 거나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거나 같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A에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분배해서 AB 더하기 AC. 이게 분배 법칙이었지. 이게 집합에서도 성립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얘는 결국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도 마찬가지지.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요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야? A차비랑 B차 A는 같지 않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에서는 연산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다. 자, 결합 법칙도 보면은, A 합집합하고 B 합 C,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자, 얘, 이거는 지금, 이거나, 요거나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A에다가 B 합 C를 먼저 체크해보면은, B 합 C는 이 부분이지. 여기다가 A를 합집합하면 여기 전체가 되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 A 합 B에다가 C를 합집합하더라도 전체가 되지. 그래서, 결합 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근데 여기서 좀 내가 봐야 될 게 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A 교집합이 분배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배 법칙을 하면은. 그다음에 반대로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분배 해주면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여기서도 성립한다. 그리고 흡수 법칙은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A 합집합에 A 교 B를 했을 때 얘가 A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A 교집합 B라는 거는 A에 포함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A 교 B가 뭐야?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이런 거 했었지?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A 합집합 B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어? B가 나온다고 했었어. 합집합을 하면은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합집합을 하면 큰 애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러면 A 교집합 B보다 당연히 A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랑 합집합을 하면은 A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니? 자, 그리고
A 교집합에 A 합 B. 자, 이런 게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A랑 A 합집합 B. 얘네 둘의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A가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둘을 교집합을 하면은 작은 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A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한다 해가지고 흡수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법칙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법칙은 여기야. 모르가는 법칙. 사실상 여기 이 단원의 메인이지 얘가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여집합을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얘를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반대로.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A교 B의 여집합 얘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분배해주면은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있는데 여집합이 반대로 돼서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칠판에 그려주는 것보다 그 밑에 그림이 있을 거거든? 여기 요 그림 있지? 드모르간 법칙 요 그림. 이 그림으로 너네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멀리서 보면은 너네가 이 흰색이랑 노란색이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네가 직접 그림을 보고 진짜 얘네 둘이 같네? 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이해되니? 하여튼 요거 잘 기억해 주면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A교 B여의 여집합. 자, 얘도 똑같아. 분배. 그러면 A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걸 봤을 때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A라는 부분에다가 B라는 부분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가운데 부분이 두 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합집합 B야. A 합집합 B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얘가 6의 약수고 얘가 8의 약수 이렇다고 쳐보자. 그럼 A 합집합 B에 얘네 둘이 합친다고 해서 1이 두 번 들어가고 2가 두 번 들어가니? 그건 아니지. 얘네는 그냥 어쨌든 두 개가 있어도 하나만 넣어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여기가 두 번 들어가 있네? 그럼 얘를 한 번에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NA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하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실제로 해보자. 자, 얘 A 합집합 B 해보면은 1, 2, 3, 4, 6, 8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교집합은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이 겹치는 거니까 1,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NA 합집합 B는 몇 개냐? 6개야. 1, 2, 3, 4, 6, 8 6개야. 왜? 1, 2가 겹치는 거 제외시켜줬거든. 두 번 나온다고 해서 두 번 안 쓰고 제외시켜줬거든. 그래서 여기 4개에다가 여기 4개 하고 2개 겹치는 걸 뺐지. 그래서 더해서 얘를 빼면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어떻게 한다? NA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교집합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교집합이 없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교집합이 없는 거?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
서로서라고 했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A 합집합 B는 NA 합집합 B는 그냥 NA 더하기 NB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얘네 둘 더하면 그게 합집합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한데 세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 오우씨.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A, B, C 세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딱 A에만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A라고 넣을 거고, 그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부분 중에서 그냥 딱 얘네 둘만 겹치는 거, C는 안 겹치고. 그러니까 이 영역을 B라고 하고, 뭐 여기 C라고 하고, 그냥 하자. 뭐 D, E, F, G 그냥 대충 이런 순서로 갈게. 자, 그럼 나 뭐 구하고 싶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전체 부분이 A 합 B 합 C인 거잖아. 그럼 A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 그냥 G까지 더하면 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NA는 어떻게 되냐? NA는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G 이렇게 되겠잖아.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NB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CD, BCD, E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NC는 어떻게 되냐? D, F, G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교집합을 한번 그려볼까? NA 교 B 얘를 한번 그려볼까? 자, A 교집합 B면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B 교 C 그럼 D 플러스 E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 교 A 얘는 D 플러스 G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개 모두 다 겹치는 부분을 한번 볼 거야. 얘는 D 이렇게 되겠지. 자, 만약에 내가 얘네를 다 더한다고 하면은, 자, A는 하나야 어차피. 근데 B가 두 개, D가 두 개. 아, 이거 참 너무 헷갈리려나 너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감을 내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칠을 했어. A에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B에다가 파란색을 이렇게 칠했어. 오케이? 그 다음 빨간색으로 C에다가 이렇게 칠을 했어. 근데 나는 이 중복되는 걸 없애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A 교집합 B 부분 보면 여기에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두 개가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 한번 빼줘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빼줘야겠네. 여기도 한번 빼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에서 이 가운데 제외하고 한 번씩 다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A에다가 NB에다가 NC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 겹치는 부분 빼, 겹치는 부분 빼, 겹치는 부분 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자, 여기서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N, A, U, B A랑 B랑 겹치는 부분 여기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왜?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으니까 하나 날려도 하나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날리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B교 C 얘도 마찬가지고 C교 A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여기 봐봐.
여기 노란색, 파란색 두 번 겹치지. 그래서 한 번 날리면은 딱 돼, 얘는. 한 번만 들어가 있는 거 딱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파란색, 빨간색 겹쳐져 있으니까 한 번 날리면은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빨간색 겹치니까 한 번 날리면 돼. 근데 지금 가운데, 여기 딱 가운데 부분 보면 세 가지 색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세 번을 다 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줘야 돼. 얘네는 교집합.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중에 이거 한번 얘 더해서 얘 빼고 얘 더하면은 얘 나올 거야. 한번 이걸 수식으로도 한번 해봐봐, 너네가. 그림으로만 보면은 A의 색칠, B의 색칠, C의 색칠 했어. 근데 그랬더니 여기에 두 가지 색이 겹치니까 두 번 나오면 안 돼. 한 번은 지워줘. 겹치는 거 지워줘. 그래서 A 교비 뺐고, 그 다음에 B, C도 겹치는 거 지워줘. B, C 뺐어. B 교 C 뺐어. 그 다음에 C 교집합 A 여기도 마찬가지로 뺐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 여기에 세 번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세 번을 여기서 다 빼버린 거야. 그럼 빵번 있잖아. 한 번은 채워야겠지. 그러니까 A교, B교, C를 여기다가 추가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요 식 엄청 중요해.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 식.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됐니? 이거 꼭 외워줘야 돼.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랑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나왔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마지막이 될 거야.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었냐면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였어. 그래서 얘는 NA의 여집합, 그러니까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A 차 B. 차집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A 차집합 B라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A 차 B는 뭐랑 똑같냐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날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요 A 전체에서 A 교집합 B 여기를 날려버리면은 A 차비랑 똑같지.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A 합집합 B,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B를 제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NA 차비는 뭐랑 똑같다? NA에다가 NA 교비를 뺀 거랑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NA 합집합 B에다가 NB를 뺀 거랑 똑같아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요거다. 요 얘기다. 아예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갖자. 자, 이건 뭐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라고 하는데 여고에서는 어차피 서술형이 안 나올 테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고에서는 그래도 좀 신경 쓸 필요는 있겠지. 혹시 모르니까. 저번에 나왔던가? 증명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자, 얘가 전체 집합과 같은 거를 증명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요 집합의 여집합 하면은 뭐 생각해야 되냐면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했냐? 분배 하고 얘 뒤집으라 했었지. 그럼 어떻게 되냐? A 합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아, 이거 U를 왜 C. 이렇게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합집합, 합집합 둘이 있으면은 이거 뭐랑 똑같았냐면 여기서, 결합법칙이랑 똑같았다고. 결합법칙. 요 결합법칙 적용해보면은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 이거에다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A에다가 B, C 요걸 하나, A, B에다가 C를 하나. 요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 자체가 뭐야? 이거. 전체 집합이지? 이거에다가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U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A차 B 여기에서 합집합 A차 C 얘는 A차 비교 C 요거랑 같다. 자, 요거는 일단 차집합. 너네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A차 B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별표 치라고 했잖아. A차 B는 뭐랑 똑같다? 저번 시간에 내가 별표까지 치라고 했었는데 중범 기억나나? 안 납니다. 자랑이다. 하하. A교 B역 얘랑 똑같다 했어. 그럼 얘는 A교 C역 이렇게 해낼 수 있겠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 차집합 이거 모르면은 너네 풀 수가 없어. 우변은 그냥 둘게. 우변은 그냥 이대로 두고 좌변만 바꿀게. 자, 그러면 여기 A 교집합 여기 A 교집합 있지. 그럼 얘는 A 교집합이 분배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배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 분배하면 A교 B여의 합집합 A교 C여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얘는 이 부분 딱 이 부분만 보자.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B 교집합 C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 분배하면은 B여, 얘 분배하면 C여 이렇게 되고 얘 합집합으로 바뀌지.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 A 교집합 B교 C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 이해되니? 이게 드모르간 법칙을 반대로 한 거지 얘는 결국. 자, 근데 A교 땡여 이거 어디서 봤냐면 차집합에서 봤어. A 차 B가 뭐라고? A교 B여 이거야. 근데 지금 얘 구조가 어때? A교 얘여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얘는 결국 A 차 B교 C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뭐 증명 문제가 나올 것 같냐라고 하면은 나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돼. A차 B가 뭘 의미하고 그런 거는 다 알아둬야 돼. 자, 왜 알아둬야 되냐? 이런 애 때문이야, 이런 애 때문에. 이거 못 바꾸면 어떻게 풀 거야, 이런 거지. 그치? 자, A차 B는 뭐랑 똑같다? A교 B여. 요거랑 똑같다. 이거 합집합에 A교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하고.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분배 법칙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근데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럼 얘는 A 교집합 U랑 같겠네? 그럼 A 교집합 U는 뭔데? A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럼 A차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얘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B가 더 넓은 범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중국동 사람들 중에서 광진구 사람들 다 제외해. 그럼 누가 남아? 아무도 안 남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A가 B에 포함되면은 첫 번째 A 교집합 B는 A가 나와야 되고 A가 더 작으니까 A 합집합 B는 뭐가 나와야 된다? B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A 차 B는 공집합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비교했을 때 포함관계 반대로 돼야 하고 뭐 이런 거 저번에 했었어.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A의 여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하면 얘가 전체 집합이 나왔다는 거. 요거까지 이 5개의 성질이 있었어. 자, 1번 보자. 1번 A교 B가 A다. 맞네. 1번 맞지? 2번 A 합집합 B가 B다. 맞네. 3번 B 차 A가 공집합이다. 자, 지금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야. A가 B에 포함되고 있어. 그럼 B차 A는 이 부분 있잖아. 이거 공집합이야? 아니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 A교 B여. A교 B여가 뭐랑 똑같아? A차 B랑 똑같지. 그래서 A차 B는 공집합. 그러니까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5번 A의 여집합에 합집합 B를 하면 이거 전체 집합.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총 40개고 A가 22개, B가 25개, A 교집합 B가 12개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합집합 구하는 거 했었단 말이야. NA 합 B. 얘는 어떻게 구한다? A에다가 B를 더해준 다음에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2번 들어가니까 한 번 날려준다. 자, 근데 얘가 22라고 했고 얘가 25야. 그리고 얘는 12야. 그럼 얘가 몇이 나와야 돼? 35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 전체가 40개인데 A 합집합 B에 35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바깥쪽에 5개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교집합 여기에 12개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 그러니까 A차 B를 생각해보면 NA에서 교집합을 빼면은 A차 B가 나오겠지? 그래서 22에서 12를 빼면 여기가 10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얘를 빼면은 여기가 13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 이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NA의 여집합 N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기 때문에 40에서 22를 빼서 18개. 자, 그 다음에 NA 차 B 이거 우리 아까 구해놨지? 저기 10개다. 그 다음에 NA 합 B 이것도 구해놨지? NA 합 B 35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요거 몇 개냐? 자, 이거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A의 여집합에 교집합, B의 여집합. 둘 다 여집합이 들어가 있네? 그럼 너네는 등으로 간 법칙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자?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 분배하면 A여, B여 되지? 그 다음에 얘 바뀌면은 교집합 되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 5였지. 그래서 얘는 5가 된다.
자, 세 집합 ABC에 대하여 A교 C가 공집합이래. A랑 C는 안 겹친다나 봐. NA가 11, NB가 10, NC가 7, NA 합 B가 16, B 합 C가 12. 어이씨 어려워. 자, 일단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결론 NA 합 B 합 C. 얘는 아까 공식으로도 있었어. 어떻게 있었냐? NA에다가 NB, NC. 그러니까 A, B, C 한 번씩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두 개씩 겹치는 게 있다고 그거 다 빼줘.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A, B, C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3개 들어갔다가 3번 다 빠지니까 하나를 채워줘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N, A교, B교, C 이렇게 주면 된다. 됐니? 이 공식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럼 하나씩 채워넣어보자. NA 11, NB 10, NC 7. 자, 근데 교집합은 모르지. 그래서 저기서 준 정보로 교집합을 한번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 NB 합 C는 NB에다가 NC를 더하고 그 다음에 NB교 C를 빼면 되지. 그치? 둘이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빼면 합집합이랑 똑같았잖아. 자, 근데 얘가 16이고 B가 10, 얘가 7이래. 그럼 얘는 몇이야? 1이 되겠지. 아, 그럼 얘가 1이래. B 합 C. 나 반대로 했구나. 아이씨. 미안. 이거 12구나. 쏘리. 바보네. 얘 12지? 그치? 그럼 얘가 5가 돼야겠네. 그치? 그럼 얘가 5고. 자, 그 다음에 NA 합 B. 얘도 마찬가지로 NA에다가 NB 더해주고 NA 교비. 이거 빼주면 되겠네. 근데 NA가 11, 얘가 10, 그리고 합집합이 16. 이렇게. 그럼 얘는 5가 되겠네. 아, 얘도 5야. 그럼 문제가 생겼어.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네 둘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 둘을 알아볼라? 몰라. 정말 몰라? 알아? 알아볼라. 알아. 몇이야 얘? 맞아. 얘 0이야. 왜 0이냐면 문제에서 알려줬어.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고 알려줬어.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원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몇이야 얘?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A랑 C랑 안 겹친다고 했어. 그지? 근데 A 교, B 교, C라는 게 뭐야? A, B, C가 3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근데 A랑 C랑 겹쳐 안 겹쳐? 그럼 얘 있어 없어? 얘도 0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한 다음에 10을 빼면 되겠네. 얘네 3개 다 더하면 28인데 10을 빼니까 얘가 18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요거 중요해. 공식은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자, 35명의 학생이 수학 경시와 논술 경시 중에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대. 그러니까 둘 다 신청 안 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경시를 A라고 하고 수학 경시 A, 논술 경시를 B라고 해볼게. 그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고 하니까 N, A 합집합 B 얘가 35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35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수학 경시를 신청한 학생 그러면 A네 NA가 27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경시를 신청한 학생이 MB가 13이래. 그러면 논술 경시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둘 다 신청한 애들은 몇 명이야? 둘 다 신청한 애들
몇 명? 5명이지? 그치? 아니야? 야, 맞아, 아니야? 오씨.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나? 이거라고 했지. 근데 이게 35명이라니까? 얘가 27이고, 얘가 13이야. 얘네들 40이니까 며칠 빼야 35가 되면 5명이 겹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5명이 겹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논술 경시만 신청한 애들이야. 수학 경시랑 동시에 신청한 애들 안 돼. 논술 경시만 신청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B차 A야, B차 A.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논술 경시만 신청한 학생들은 여기 있는 애들인 거지. 왜? 여기는 수학 경시도 같이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B차 A를 구하면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B에서 뭘 빼면 돼? B에서 겹치는 부분 A 교 B를 빼면 되지. 근데 NB가 13이라고 했고 교집합이 5이라고 했으니까 빼면은 8이래. 너네가 3개짜리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오지?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왔어. 자, 50명의 학생에게 수학 문제 ABC를 풀게 하였더니 ABC를 푼 학생은 각각 21, 25, 27이래. 3문제를 모두 푼 학생은 6명이래.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A 합, B 합, C. 자, A가 이렇게 있고 B, C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그냥 U라는 거야.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이 없다라는 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아예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N, A 합, B 합, C 얘가 몇인 거다? 얘가 50이 돼야 하는 거야. 전체가 50명이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A 문제를 푼 학생 몇 명이냐? 21. 그 다음에 B 문제를 푼 학생 얘 25. 그 다음에 C 문제를 푼 학생 2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문제를 모두 풀었다는 거는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지. 이게 6이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이런 거 했다고. N, A 합, B 합, C 얘 뭐랑 똑같다 했냐면 NA에다가 NB에다가 NC에다가 마이너스 N A 교 B 마이너스 N A 교 C 마이너스 N B 교 C 플러스 N A 교 B 교 C 요거 했단 말이야. 이 공식 무조건 알아둬야 돼. 자, 근데 얘 21인 거 알고 얘 25인 거 알고 얘 27인 거 알고 얘 6인 거 알아. 그리고 얘가 50인 것도 알아.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세 문제 중에 2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세 문제 중에 A, B를 풀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세 문제 중 2문제만 풀었다는 건 A, B를 풀었으면 C는 못 풀었다는 거야. 그럼 A 교집합 B 이 부분에서 C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중에서 B, C를 풀었다고 쳐보자. 그럼 A는 못 풀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한데? 이 부분. B 교집합 C에서 A 부분은 날려버린 거. 그 다음에 A, C를 풀었다? 그럼 A 교집합 C에서 B 부분은 날린 거.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색칠한 세 가지 이 부분 있잖아. 이 세 부분은 A 교집합 B에다가 B
B 교집합 C에다가 C 교집합 A를 3개를 다 더해버리는 거야. 다 더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가운데에 몇 번이 들어가? 3번이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가운데 3번 날려버리면 얘랑 똑같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얘네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색칠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3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을 빼버리면은 색칠된 부분이랑 똑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몇인지는 모르겠어. 얘를 만약에 X라고 두자고. 오케이? 그럼 내가 X를 여기다가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X, 그러니까 교집합 3개 다 더한 다음에 여기서 18을 뺀 거를 구하는 거야. 왜 18을 빼냐? 이 가운데 여기가 6이라며 이거 3번 빼면은 18을 뺀 거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X를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자, 얘네 다 더하면 3개 다 더하면 46에 73 이렇게 되지. 73에다가 6 더하면 79야. 그럼 79에서 X를 뺐더니 50이 나왔대잖아. 그러니까 얘가 X가 29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29에서 18을 빼면은 11명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쉬었다가